예, 읽겠습니다. 한번 한다는 게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영상 댓글에 진진이 씨가 카타리나 볼륨의 잃어버린 명예 그 소설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셨죠? 독일 통일 전 서독에서는 메카시즘이 사정이 어떠했는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과문에서 그 당시 독일의 메카시즘이 어떠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는 사정이 틀리죠. 지정학적 사정도 틀리고 국제 권력 구조 관계도 완전히 틀리죠. 그리고 역사적 배경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경기하듯이 메카시즘에 대한 이제 네드 컴프레스 이런 것까지는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심하진 않겠죠. 글쎄요, 그 소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소설에 대해서는 들어는 봤는데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명화가 나왔다든가 뭐 영화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하이니 벨인가 그렇죠. 어쨌든 유명한 작가니까 하여튼 그 소설을 읽어보지는 못해가지고 그 소설은 뭐 언론의 황색 저널이죠. 그런 어떤 극심한 영향으로 한 여인이 살인에 대한 어떤 연루로 무고하게 고생한 그런 어떤 언론의 문제를 지금 작가가 그 어떤 작품으로 형상화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 그 소설의 메카시즘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그까지는 알고봐서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요. 그 독일은요 우리하고 그건 일단은 모든 배경들이 틀린 것이 일단은 구라파 자체가 어떤 사회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데 저는 공산주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사용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지난번 다른 동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지구상에서 일어날 이 공산주의는 제가 말하는 저는 공산주의라고 인정 못해요. 이거는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자체가 없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변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천년 후에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흔히 부르는 공산주의는 저는 그렇게 어떤 언어 사용에 오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사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용어도 저는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차라리 저는 진보 보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실질에 맞다 생각해서 가능하면 공산주의란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사회주의라는 용어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정도고 가능하면 진보 보수 이게 실질에 맞다고 이걸 사용하는 어쨌든 사회주의는 우리는 사회주의 해본들 그거는 아주 그거 사회주의가 들어온 이건 우리는 일제 시대에 이렇게 세계 전후 때문에 좀 돌아가지고 돌았다가 이제 해방 공간에서 이렇게 막 혼란이 일어나고 좌우 혼란 있고 이렇게 하면서 6.25를 거치면서 우리는 사회주의가 다 무너져 버렸고 없어져 버렸고요. 없어졌다기보다 거의 지하로 다 가버렸고요. 그 구라파 쪽 사회주의는 벌써 17세기 그때부터 공상적 사회주의 어쩌고 해가지고 18세기입니까? 그때에서 벌써 몇백 년 전에 벌써 그쪽은요. 이 사회주의가 왕족, 귀족, 사제와 같은 종교 귀족, 부르주아, 자본가들과 몇백 년을 투쟁하고 타협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구라파 쪽 사회주의는요. 그런 어떤 모순과 투쟁과 타협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구라파에는 지금 사회주의 요소가 자연스럽게 거기에 융화된 거예요. 거기는 우리하고 완전 틀린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사회주의란 용어를 산다든지 사회주의 의식이 그쪽은 다 당연하고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와 같이 무슨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고 어떤 그것을 어떤 희생양으로 이렇게 마녀 사냥하듯이 이런 거는 그쪽은 그런 게 있을 수 없죠.
우리하고 틀린 거지. 그러니까 독일도 그런 나라였고, 독일이 사실은 나치즘에 의해서 그 사회주의 그쪽 세력이 정치 투쟁에서 져가지고, 이제, 히틀러 그쪽 세력에 대해서 명쾌하고 냉정하게 인식을 못한 것이죠. 히틀러 그렇게 다 나와버릴 줄을. 그러다서 사회주의가 거기서, 엉성하게 대처를 하다가 히틀러에게 그 정권을 줘버려가지고 세계적인 비극이 일어났는데, 독일 자체만 해도 사회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말다시피 마르크스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라파에서 독일하고 프랑스가 사회주의적인 어떤 원류라고 볼 정도의 나라이고, 그러니까 면면이 사회주의적인 그런 의식이 그쪽 나라에서는 수백 년 동안 면면이 국민들 의식 속에서 이렇게 묻어가지고 계속 유지돼 흘러온 거예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또 독일은 통일 준비를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와 틀리게 동서독과를 있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말한 백화시즘 그쪽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정도는 전혀 없진 않겠지만 우리하고는 완전히 사실 틀리니까요. 제가 볼 때 우리 같이 심한 백화시즘 그쪽 없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요. 왜냐하면 그거는 독일 국내 사정 그러고 구라파 국가 간에서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런 사정들을 보면 우리와 같은 이런 백화시즘은 그쪽은 성립하기 거의 생각이 어렵죠. 독일 자체가 벌써 사회주의 국가였는데요. 단지 역사적 과정에서 히틀러 세력이 들어서고 이래가지고 거기 무너지고 그렇지만 그런 의식들은 살아있고 십자층에는 엄연히 그렇게 전반적으로 넓게 퍼져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단지 이제 그쪽에 70년도 그 당시에 우리와 같은 항색 언론 이런 거는 조금 있었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잘은 모르지만도. 그때 문제가 내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소설로 형성했겠죠. 이 작가가. 있고, 어쨌든 간에 독일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과장하고 심한 과장하고 가짜 뉴스 이런 건 허용을 하지 않죠. 우리 유튜브 이런 것도 독일에서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유럽에도 이탈리아하고 독일을 좀 틀리긴 한데, 독일 이런 쪽은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는 주되 방종 이렇게 가짜를 흐를 정도로 이런 것들은 허용 안 하죠. 그쪽에서는. 더군다나 이게 나치즘을 복원할 때는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그쪽에서는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처벌까지 하고 이렇게 한다고. 거기는요, 독일은 처벌하는 규정도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그 정도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백화시즘 이런 거는 우리하고는 성격이 이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이렇게 이런 것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면 거의 맞는 것 같고, 그거는요. 왜냐하면 그 국가의 어떤 국내의 배경 자체가 그런 것들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쪽은.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이쪽 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앞에 뭐라고 했죠? 지난번 동영상에 어쨌든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주권 재민이라는 그런 어떤 측면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더 가까운 제도인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알고 있고 그 기초부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래서 모든 것이 거기서 막혀버린다. 가장 기본이 막혀버린 게 인간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다. 정말 이상한 세상인데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차피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제가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백화시즘이니 이런 어떤 양극화 이런 문제들 다 관련되는데요. 근본적인 사회 해결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육 문제를 한 번 더 떠오르는데요. 사회주의적 요소가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심각한 부작용을 교정하는 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에 관한 본격적인 교육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교양 과목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서 결국 자본주의의 심각한 부작용, 양극화라든지 모든 승자 독식 이런 것들이 교정이 될 테니까요. 구라파도 다 그거거든, 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에 있어서 근본적인 어떤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언어 사용 자체에서부터 벌써 부담을 느끼고 하는 이런 한심한 정도로 시민의식이 안 되도록 지금 모든 게 되어 있어요. 큰 문제예요, 이거 좀.
물론 자본주의를 제가 무조건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를 분명히 어떤 성장성이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경쟁을 통해서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과 같이 너무 자본주의에 너무 경도되니까 문제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양쪽 요소를 같이 아주 잘 이렇게 배합을 해서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요. 그런데, 한쪽이 너무 많고 한쪽이 부족하니까 지금 이제 어떤 국민들의 삶이 세월이 흘러도 이렇게 개선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본주의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장도 진짜 중요하고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고 과학 발전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그런 요소들을 당연히 인정하되 그 부작용이 너무나 크니까 그것이 너무 강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교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이 취지에서 사회주의의 본격적인 사회주의가 뭔지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 동영상은 미국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고 했는데 자꾸 시간이 이걸 많이 이러고 있으니까, 그럼 미국에 이제 간단히 해보죠. 미국의 역사를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미국 역사를 하려면 이게 다 큰 나라이고 또 역사 얘기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게 많은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부분에 관한 부분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미국의 근대화가 일어난 그런 사정이 어떠는지 이걸 또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본문으로 해서 어떤 의미를 찾는다. 미국은 유럽 제국의 문명과는 상당히 다르게 그때 미국은 근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미국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도 기존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조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발목 잡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미국은 신생국이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이 이제 근대화되고 문명화가 되는데 훨씬 유리했다 말이죠. 세계 어느 나라 봐도 부전 자원도 많은데다가 광활한 대지인데다가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좋은 곳에 위치했는데다가 그러니까 문명화가 되는데 훨씬 유리했다 이 말입니다. 미국은 유럽 다른 선진국 비교해서도 유럽과 같이 숱한 전쟁, 엘리트 혁명, 유럽의 혁명은 주로 엘리트 혁명이었으니까요. 그러고 인간의 욕망이나 기득권과 피 터지게 투쟁한 가운데 사회주의 이념이 일반적으로 정착을 했다든지 그런 어떤 사정들, 또 그에 따른 그런 이념들을 가진 세력의 헤게모니 확보와 그 성과라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많이 가진, 세력이 집권하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사정들, 하여튼 유럽 역사라는 게 전쟁의 역사거든요. 유럽 역사, 전쟁의 역사죠. 그렇게 숱한 그런 유럽은 어떤 그런 시행착오와 경험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유럽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미국은 그렇게까지 고생을 안 했다, 이런 얘기죠. 그것도 좀 더 보면요. 첫째로, 미국은 그 원류가 그 피가 유럽의 그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무슨 어떤 박탈되어서 이렇게 미국으로 이렇게 빠져나온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개척 정신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주를 해온 나라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 프론티어 정신 가졌다. 뭐 프로파스탄티즘 어쩌고 이런 말도 있고 18세기에 또 미국이 영국의 그 식민지였는데요. 식민지였잖아요. 그런데 이 식민지가, 미국 식민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제시대 그런 식민지가 아니에요. 그 지구상에 있는 다른 식민지 국가하고 미국은 그건 피식민지로서 식민국가라고 완전히 좀 다른 종류였던 거죠. 거기서도 벌써 크게 틀려요. 미국 좀 특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른 식민지들과 같은 근본적인 억압을 당한 식민 상태는 미국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영국의 식민지였긴 했는데, 옛날에 18세기 그때. 특히 미국은 그때 그 당시 18세기에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제도가 가동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이런 쪽 사람들이 미국이 그 피식민지 국가의 의회제도가 스스로 가동하도록 할 그런 체제로
그것을 그 용납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민 상태부터 그 시절부터 미국인들은 법규범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개인 사유재산, 재산권, 민주주의 이런 것들 경험하게 한 나라예요. 그래서 특이한 나라인 거예요. 이거 식민지 국가인데도 미국은.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이 그 개인주의 그렇게 강한 거예요.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그것이 사회적인 그런 어떤 인정하는 그것도 강하고 그게 결국 자본하고 결부되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양극화가 되고 그러니까 간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의회 제도가 일찌감치 들었었고 또 각 주가 또 미국은 그 주가 합체가 됐잖아요. 주가 일부 주에서 또 늘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각 주가 자치적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각 주가 위에서 그 어떤 아이고 아래로부터 이렇게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있다고. 각 주가 자기 행정관을 선정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일찌감치 그 개인주의가 발전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그러고 아주 역동적이고 미국은요. 그런 것들이. 그러고 서부 개척 이런 역사도 있고요. 자, 저런 것들이 다 합쳐 오늘날 미국의 물질주의 문화 또 양극화 이런 것들을 촉진하는 근원이 된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기능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은 긍정과 부정이 양극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인 거예요, 미국은. 아주 그건 뭐 역동적인 나라이기도 하고 힘도 세고, 그러고 어떤 자유에 대한 그것도 확보가 잘 돼 있고, 국가적으로. 개인 자유라든지, 재산권 보호도 그러고 뭐 법규범도 잘 돼 있고, 아주 큰 나라가 조합이 아주 잘 돼 있는데도 있는 반면, 어떤 엘리트, 과도 엘리트들이 자본과 결합해서 또 지배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세계 패권을 위해서 나아가는 나라이기도 하고, 이렇게 복잡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은 그 결과적으로는 미국 전체 국민들 중에 상당 부분은 양극화의 어떤 약자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이런 구조가 되어버렸다. 이 미국의 그 얘기예요. 미국의 양극화 원인이 이런 역사적인 원인이 저런 게 다 깔려있죠. 그리고 또 미국이 또 이제 국가 성립 시기에 미국 지도자들이 그 탁월한 선택과 합의를 잘했고요. 미국에도 내부적으로 분쟁이 많았거든. 남북 관계라든지 많았죠. 거기도. 남북 전쟁도 있고 했잖아요. 그리고 각주가 독자성을 보유하면서도 어떤 통일적인 연합 국가를 만들어냈고요. 또 넓은 국토의 지구상 가장 유리한 자연 환경을 또 가지고 있어. 진짜 얄미울 정도로 미국은 좋은 걸 다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연 자원 같은 것은. 아, 최근에 셀가스지 뭐 나와가지고 뭐 몇백 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얄미울 정도로 다른 나라가 볼 때는 미국은 어떤 천혜를 누리고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의 시대를 거치면서 세계 경찰 국가가 되었고 기축통화 국가가 또 되었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세계 경찰 국가가 되고 2차 대전 후에는 특히 냉전 체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세계가 냉전 체제의 어떤 이런 자본주의 국가의 어떤 중심 국가이다 보니까 전체를 떠맡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공산주의 입증하고 대치를 한 나라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메카시즘 이런 것도 생겼고 유럽과 같은 사회주의가 진입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되어버렸죠. 미국은. 그러고 미국이 또 더군다나 세계의 두뇌들이 다 모이잖아요. 전부 미국으로 하버드 대학이니까 유학 다 가잖아요. 한국의 그 엘리트들 유학 갔다 왔다 하면 전부 미국 갔다 왔잖아요. 그렇게 전부 미국적 사고방식인 거예요. 한국을 또 지배하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미국을 닮아올 수밖에 없는 역사인 거예요. 거기 가서 공부 다 하고 배운 사람들이 한국에 여기에 지금 정권 잡고 다 하고 있는데 전부 다요. 어떻게 우리 운명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결국 그렇게 미국은 선진국이고 역동적이면서도 그런 나라이면서도 자본의 지배가 크고 이념이 보수성이 강하고 양극화가 정도가 선진국으로서는 유난히 큰 나라가 이제 된 건데 그거는 미국 역사를 보면 거의 필연적인 거예요. 미국은요. 미국이 역사를 보면 아이고 이거 끝내려고 했더만 이거 여기서 또 시간 이렇게 됐네요. 하여튼 그리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요. 이거 1, 2분 만에 끝낼 수는 없겠네요.
어쨌든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어 늦게 성립한 이런 그 국가가 성립한 나라인데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어떤 세계의 패권 국가로 등장을 했고 특히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은 어떤 세계의 어떤 서방 세계를 책임지는 어떤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어떤 자유로운 국가이고 개인 인권도 존중되고 상당히 그 탄탄한 나라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자본이 우위인 그런 나라가 이제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어떤 그런 성격이 강하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미국의 어떤 그런 자본주의적인 역량 이런 것들이 한국에 대거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 나라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미국을 했느냐고 한국의 영향성 때문에 내가 미국을 지금 끌어들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우리가 미국의 어떤 뭐 우산 아래에 딱 하면 좀 자존심 상한 얘기지만 어쨌든 영향을 본격적으로 다 받은 나라이죠. 나중에 뭐 지금 이어서 지금 남북 분단 해방 후에 이런 우리나라의 좌우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뭐 시간이 이렇게 금방 끝나진 않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끊죠. 안 되겠습니다.